한국에서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무언가를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가 파트너라고 얘기합니다. 부부가 될 수도 있고요. 친구, 동료가 모두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파트너를 보면은 내가 보인다고 하죠. 파트너의 얼굴에 내 모습이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긴 자주 함께 하다 보면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떤 파트너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일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삶 자체도 달라집니다.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 파트너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빛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좋은 파트너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첫 곡 남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파트너.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우체통 수요일의 편지 손님은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트너를 보면은 내가 보인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공감하실 때 많으시죠? 우리의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같은 동아리끼리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서로 취향이 비슷한 끼리 자주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취향이 비슷하면은 모습도 닮아지지 않겠어요? 닮아지더라고요. 성격도 비슷해질 네. 거고 또 그런 분들 만나면은 서로 통하니까 아무래도 또 만나기가 편한 면도 있을 거고. 네. 그렇죠.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네. 또 뜻이 같으면 일도 술술 잘 풀리지 않겠습니까? 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희 집사람하고 어디 가면은 네. 이렇게 꼭 형제 같대요. 닮았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아마 좋게 보려면은 상당히 금술이 좋은 부부인가 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싫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특히 또 부부는 살다 보면은 닮아간다. 이런 거는 같이 살면서 네. 같이 느끼고 네. 또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친구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친구도 보니까 좀 부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친구라고 하지만은 어떤 때는 또 이런 친구들은 모임이 있고 그런 때 그렇죠. 이런 친구들 모임 그때마다 또 내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라든가 행동하는 게 약간씩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을 만날 때는 네. 정말 옷도 잘 입고 네. 말도 좋고 다양하게 하고 네. 이런 친구 만날 때는 그냥 개구장이처럼 네.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죠. 네. 우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잘 만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할까 또 중요한 주제다. 네. 우리가 사는데. 네. 사실 친구를 만나는 게 거의 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부터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이제 동네 친구도 만나고 네. 학교에 가고 또 성장을 하면서 네.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쏟다면 어릴 때 친구를 있잖아요. 중국 동포들은 짜게바지 친구라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초등학교 소꿉친구 있고. 네.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렇게마다 어느 시기에 또 만나느냐에 따라서 네. 그 친구의 또 성향이 좀 다른 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보니까 친구들하고 아주 친한 친구들은 꼭 이렇게 붙어 다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말투까지 비슷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친구가 그러니까 좀 잘 나가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좀 멋지게 생긴 친구 있으면은 그렇죠. 더 흉내내게 되잖아요.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저 친구처럼 저렇게 폼 좀 잡아봐야겠다. 또 네. 반면에 내가 또 약간 좀 친구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저 친구들이 야, 나는 용필이 전 저기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뭐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친구도 보니까 노래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도 있고 뭐 만나면 정말 모임을 하게 만드는 유머가 아주 뛰어난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다 보면은 좀 그 친구들을 이렇게 좀 본받고 싶어하는 뭐 그런 충동이랄까 그런 욕구가 생기죠. 네. 말씀하실 때 유유상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파트너,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제가 이게 친구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섬유 우화 얘기 보면은 토끼와 거북이 얘기 있잖아요. 네네. 그 거북이가 토끼 보고 야 우리 달리기 시합을 하자. 결국은 이 토끼가 낮잠을 자는 바람에 거북이를 깔보고 지고 마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이 얘기도 이렇게 우리 그 이소우화가 초등학교 때 이제는 이 얘기 갖고 많이 이제는 우리가 이 연극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친구들 간에 서로 이렇게 우정을 돋우기도 하는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도 서로의 또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끌어주고 또 그런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게 또 그런 친구가 또 좋은 친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 유유상종이긴 하지만은 나하고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거나 취향을 갖고 있거나 뭔가 좀 이렇게 특색해도 나중에 보면 참 그 친구가 오히려 나에게 정말 도움을 줬던 친구였다. 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그 친구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때는 그 친구한테 고백을 못 하죠. 그렇죠. 왜 자존심도 있고. 근데 나중에 보면 네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그렇죠. 나중에 이제 동창 후에 이렇게 모이면은 저 친구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야, 그때는 왜 너를 이렇게 어려워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네. 사실 경쟁 상대로만 생각하게 되는 친구도 있고, 또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 친구의 저런 점은 참 좋으니까, 나도 따라해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보면 친구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수요일의 행복우체통은 또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중국 길림성 용정시, 강성범시, 그이가 아니었다면 이런 글인데요. 김용필 대표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또 한 번 제1회 중국 조선족 창작 동요 경연시 사상야에서 우수상을 수여받고 보니 잊을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저명한 위팔 작곡가 최시렬 선생님을 머리에 떠올랐다. 이 영예를 최시렬 선생님께 돌리고 싶다. 최시렬 선생님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 나에게 큰 뜻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늘 일깨워주는 고마운 분이시다. 최시렬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려서부터 품어왔던 희망찬 포부를 젓고 하루하루를 허무하게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6년 전 일이다. 글 쓰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마지막으로 고향 자랑이라고 하고 싶은 마음에 고향마을 변하였소란 가사를 써서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에 투고를 했다. 하루하루 무정한 세월을 흘려보내던 5년 전 8월도 다 가는 어느 날이었다. 고향마을 변하였소가 널리 불리고 있었는데 이 노래를 누가 작곡했는지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생면부지였던 최 선생님께서 전화가 왔다. 강 선생님이 작곡한 고향마을 변하였소란 가사에 내가 곡을 붙인 CD를 선생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겸사겸사 연길로 가는 길인데 만났으면 좋겠네요. 나는 한시 급히 만나고 싶은 마음에 곧바로 달려나갔다. 그런데 정작 만나고 보니 전화기에서 들려오던 씩씩하고 활기찬 목소리와는 판판이 달리 주름진 얼굴의 80대 노인이었다. 게다가 한쪽 팔까지 잃은 외손잡이였다. 나는 이럴 수가 하고 아연실색하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최 선생님이 작곡하게 된 연유를 물었다. 최 선생님은 사고로 오른팔을 잃었지만 음악을 전공하려던 원대한 부부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생계 유지를 위해 여러 가지 장사를 하면서도 짬짬이 작곡을 했다. 그는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800여 편의 가요를 창작했고 수많은 영예 증서도 받았다. 최시열 창작가요 음악회도 여는 등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화려하게 꽃을 피웠다. 최 선생님의 파란만장한 일생은 나의 지난날을 뉘우치게 했고 용기를 불러일으켰다.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는 최시열 선생님과의 인연으로 보람있는 일생을 되찾게 되었다. 연변 작가협회에도 가입하게 되었고 문예 작품도 많이 발표하고 영예 증서도 10여 개나 받았다. 난 언제나 변함이 없이 최 선생님의 불멸의 창작 정신을 본받아 심장의 고동소리가 멎을 때까지 목표를 향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여생을 아름다운 한 폭의 수채화로 장식하고 빛내갈 것이다. 네. 작곡가 최시열 선생님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는 사연이었습니다. 동포사회에서도 이 최시열 선생님은 꽤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최시열 선생님이 대표적인 애창곡이 있죠. 그 타양의 봄이라는. 네. 이미 작곡했지만은 그 김성삼 씨가 우리 한국의 조용필 가수 목소리 비슷하게 아주 이 노래를 잘 불러서 아주 대중적인 큰 인기를 불어일으켰는데요. 바로 이 타양의 봄이 최시열 선생님이 작곡한 대표적인 곡이죠. 네. 혹시 뭐 직접 만나실 기회는 있으셨나요? 저는 만나보지는 못했고요. 네. 가끔씩 이전 그 길림신문인가요? 2010년도에 네네. 이 최시열 선생님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쭉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때 그 기사를 통해서 최시열 선생님을 좀 알게 됐고요. 네. 김성삼 씨 같은 경우는 2005년도, 6년도죠. 네네. 그 우리 가리봉동에 거기 문화축제, 추석맞이 중동부 함께 할 때 그때 한번 초청가수로 불러일으켰는데, 네. 일단 이제 고향의 타양의 봄, 이거를 불러가지고 아주 많은 동포들이 또 그 고향에서만 들었던 가수가 직접 그렇죠. 와서 들으니까 더 아주 뜨거운 그런 노래였다고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타양의 봄은 연변 지역에서도 아주 많이 불린다면서요. 네. 그 연변 지역에 동포들에 보면 우리 고향의 봄 다음에 많이 부르는 게 이 타양의 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부르는데요. 근데 이 타양의 봄은 이 작사는 우리 호원 선생님이 작사를 오래 했다고 그래요. 근데 네. 이게 작곡이 된 게 여기에서 우리 강성범 선생님이 소개해줬던 최시열 선생님이 네. 지금 왼팔을 팔을 한쪽으로 잃으셨다고 네네. 그러잖아요. 네. 그때 그 문화 대혁명 때 이제는 그 탄강에 가서 네. 그때는 다 이렇게 지식분자라 그러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뭐 탄강이라든가 농촌 현장 가가지고 농촌으로 보냈죠. 막노동 하게끔 했잖아요. 그때 네. 이제는 팔을 다지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때도 음악원으로서 상당히 꿈을 갖고 계셨다가 팔을 다치시니까 상당히 좌절을 갖고 계셨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림에 심취를 하셨다가 먹기 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두부 장사도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러다가 그때 한참 동포분들이 그 러시아 특히 우스리스크를 다니면서 무역도 하고 많이 했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는 그 장난감 선풍금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보시고 저 장사를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우스리스크에서 직접 한 손으로 그를 연주하면서 그 어린이 장난감 선풍금을 네. 하고 있는데 거기가 고향을 떠난 타양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제는 이 원호원 우리 작사님이 쓴 이 글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작곡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거를 작곡해가지고 손풍금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친 거죠. 네. 근데 거기는 뭐 중국에서 오신 분, 미국, 일본에서 온 우리 동포분들이 그렇죠. 많이 있고 뭐 고려인 동포들이 있는데 네네. 이 노래가 다 이렇게 사람들이 감명 있게 들었죠. 김성삼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중국 동포 사회에 아주 큰
그 인기를 끈 그런 애창곡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네. 아마도 그 우스리스크에 계시면서 타향의 봄 그 가사를 보시고는 고향 생각이 얼마나 많이들 그렇죠. 나셨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가 동포들에게 많이 불리우지가 됐고 또 이렇게 유명한 노래가 됐네요. 대표적인 노래가 되고. 네, 이런 아주 최시열 선생님은 정말 그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극복하시면서 네. 정말 예술인으로서의 그러네요. 정말 대표적인 인물이죠. 우리 강성범 선생님하고도 정말 좋은 인연을 맺으셔서 정말 또 이렇게 사연을 제가 직접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강성범 선생님께서는 정말, 이제 인생에 뭘 해야 되나라고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최시열 선생님하고 만나면서 인생이 진짜 180도로 다 바뀌신 거 아닙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나는 뭐 했나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아마 멘토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죠. 멘토이자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좋은 선배이시기도 하고 네. 또 같은 예술의 계통으로 가시는 분으로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최시열 선생님이 강성범 선생님이 하기에는 저 우상과 같은 분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두 분의 아름다운 인연이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네요. 해바라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사람.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수요일의 편지 손님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윤금옥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내두산에 찍힌 휠체어 자국이란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한 학기의 긴장한 수업을 끝날 무렵 나는 행운스럽게도 한국 KBS 방송국에서 오신 분들 덕분에 중국 연변 관광과 함께 내두산 답사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 측 조직자인 김춘택 선생님의 우렁우렁하고 다감한 말소리와 주도 면밀한 조직 사항을 들으면서 나는 그저 내내 흥분에 들뜬 심정으로 내두산까지 도착을 했다. 장백산 아래 첫 동네로 불리우는 내두산에 도착을 해서 내두산 작가공원에 들어섰다. 우리가 한창 백두산의 얼을 더듬으며 작가공원을 거닐고 있을 때 저 멀리서 휠체어 한 대가 힘겹게 올라오고 있었다. 우리한테까지 다가오자 휠체어에 몸을 실은 수염이 더부룩한 중년 사나이가 반죽 좋은 웃음을 지으며 우리와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너무나도 귀에 익은 목소리에 나는 그만 흠칫 놀랐다. 하마터면 악 하고 소리라도 지를 뻔했다. 짙은 눈썹 아래 부리부리한 두 눈, 구렛나루에 휩싸인 듬직한 입에서는 세상을 다 담아 안을 듯한 무궁한 희망을 쏟아내는 듯 싶었다. 지금껏 이 활동의 조직자로 그리고 이 작가공원의 창시자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분이 이렇게 휠체어에 몸을 싣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놀라움과 더불어서 가슴 뭉클한 감동을 걷잡을 수가 없었다.
16살 어린 시절부터 작가의 꿈을 키워왔다는 그는 30여 년간의 피타는 노력으로 자신과 싸우며 하루하루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가며 오늘까지 달려온 것이다. 그는 우리들의 요구로 고작 사진 한 장 남겨놓고 손님들 저녁을 안내해야 한다며 오던 길로 돌아섰다. 휠체어는 비탈진 내리막길로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었다. 나의 눈앞에는 삐뚤삐뚤 어설프게 그려진 휠체어 자국만이 뚜렷이 남아있다. 순간 눈앞이 몽롱해지면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소스라치듯 발걸음을 옮겨 그 휠체어 자국을 따라 마을로 내려갔다. 김춘택 선생님이 작가 사무실로 쓰고 있다는 아담한 저택에 들어섰다. 풍성한 민족 음식으로 밥상을 채운 저녁 만찬은 밤새도록 흥미진진하게 이어졌다. 도도한 연설과 멋들어진 시낭송과 더불어서 결애들의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화음을 이루면서 이 밤의 아름다운 멜로디로 여울자 울렸다. 그 속에 흠뻑 취해 있는 휠체어의 주인공은 이 시각도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설계의 도를 그려가고 있을 것이다. 내일도 모레도 끊임없이 휠체어 자국을 찍어가면서 라는 글입니다. 네. 아, 정말 존경하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드는 분이네요. 그러니까 김춘택 선생님이 보니까 백두산의 지킴이, 네. 또 백두산의 그 뭐랄까요, 정기를 안고 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가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이 내두산이 중국 연변 쪽에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조선족 민속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두산이 그러니까 저는 뭐 못 가봤는데요. 그 지난 5월에인가요? KBS에서도 한번 이쪽 다큐 공감 프로에 내두산이 네. 소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백두산 아래에 있는 그런 조선족 촌 네. 마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북한하고 이렇게 통하는 육도로 통하는 길목길이고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죠. 근데 이곳이 상당히 산골인데 조선족 산골인데 우리의 문화와 어떤 전통 또 품맛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변하지 않고 전형적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서 더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네, 특히 또 작가 공원까지 있다고 하니까 네. 글을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한 번쯤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김춘택 선생님이 특별히 내두산에 머무르시면서 네. 몸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면서 정말 네. 그 산골에서 휠체어 타고 다니신다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어쨌든 그 백두산과 어떤 그 내두산의 그 어떤 그 문학적 어떤 그런 가치를 온몸으로 느끼시면서 그거를 네. 작품에 열중하시는 그런 모습이 선하게 그려집니다. 네, 뭐 작가 공원뿐 아니라 우리 민족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계시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이 사연 속에 KBS 한국방송에서 오신 분들과 만나서 네. 그 일정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무슨 일일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시 소개해드리면 그 한민족 방송에서 지난 6월에 중국 동북 삼성을 찾아가서 청취자 형태 조사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이 청취자 형태 조사는 우리 동포들이 한민족 방송을 어떻게 듣고 계신가 조사하는 건데요. KBS 한민족 방송 관계자들이 그 내두산촌을 찾아가서 청취자들을 함께 만나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네. 편지를 주신 우리 윤금옥 씨하고도 만나실 수 있었나 봐요. 네. 네. 이게 청취자 행태 조사라는 게 주기적으로 네네. KBS 방송국에서 실시를 하는 거죠. 우리 한민족 방송에서. 네. 우리 정말 동포분들이 이 KBS 한민족 방송
정말 유일하게 그쪽에서도 이렇게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라디오 그렇죠. 방송이잖아요. 네. 우리 동포분들이 더 많이 예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아마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려요. 어떤 네. 방송을 만들었으면 좋겠냐? 네. 어떤 그 청취 형태로 여러분이 듣고 계신가? 어느 시간대에 방송을 많이 들으시나? 뭐 이런 쭉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과 만나는 네.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KBS 한민족 방송은 동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유일한 방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청취자 행태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많이 도움 주신다고 하면은 정말 좋은 방송으로 동포들에게 남는 기억되는 네.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윤금옥 선생님, 우리 김춘택 선생님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음번 편지에도 좀 담아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골매가 불러주는 어쩌다 마주친 그대 들으면서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는 다음 주 또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